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실거주냐 투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의 햄릿에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은 실거주냐 투자냐 그것이 문제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거주 그리고 지금을 당장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집을 투자로 볼 것이냐 미래를 볼 것이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 근거 현재를 보고 판단하느냐 미래를 보고 판단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서울 아파트 10주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재건축에 지금 목매달고 있습니까? 왜죠? 앞에 있는 거 비슷하죠. 실거주냐 투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래. 재건축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실거주면은 왜 재건축에 투자해? 농물 나오고 아파트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강남 4구 전셋값 1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여기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매 시장이 약화될 때는 전세 시장이 강합니다. 반대로 전세 시장의 수요가 떨어질 때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 그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아요. 매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시장이 약하고 전세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시장이 약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가 있죠. 내가 매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것인가. 시세가 떨어질 때는 항상 이 전세가 강하다. 세가 강하다. 그래서 뭐 대부분에 보시면은 약세장의 마지막에 가면은요. 네, 서울의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약세장에 막바지 가게 되면 항상 나타나는 효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역전세난이 발생한답니다. 역전세난. 그러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역전세난이 나고 나서 보통 보면 한 2달 정도 이후에는 매매 시장으로 확 매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 그래서 전세값이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거주냐? 자, 보기 시작이 되는데 부산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산 아파트도 이 파동을 제가 그려놓고 계속 강조해드렸죠. 1파동이 끝나고 2파동 지금 현재 조정장. 그래서 이 조정장은 올해 봄 이후로부터 다시 3파동 상승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설날 이후부터는 매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파동 조정 때부터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유동성 장세에 의한 전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양극화 차별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 양극화 차별화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이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된다? 해안 라인과 내륙의 차별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거는 맞박이 적으라고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머리에 이제 찌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와 남편이 싸움을 시작하는 단계가 여기서부터다. 어떤 단계냐? 실거주와 투자를 놓고 우리 집은 어떤 방향을 맞춰 나갈까? 지금 현재를 볼까? 아니면 미래를 볼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겁니다. 투자의 시대죠.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실거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착각을 해요. 이걸 자꾸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이걸 왜 물어봅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고 안위를 할 겁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의 비율이 80대 20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비율이 80이에요. 실거주 투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사람은 뭡니까? 압구정 현재 불 붙고 있죠. 압구정 현재 들어간다는 사람은 뭐예요? 투자가 100%입니다. 실거주는 없어요. 압구정인데 무슨 실거주 뭐 리모델링 할 수도 있겠죠. 뭐 실거주 한 20% 맞춰놓고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의도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사람의 의도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래를 보겠다.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
그 마인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오면서부터 네, 아파트는 투자 상품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IMF 이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후부터 재건축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투자의 시대가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화폐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실거주의 시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이제입니다. 근본이제.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 브레튼 우주 체제는 쉽게 말해서 뭐 지금 세계 각국이 뭐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뭐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핑계고 사실은 이거 사기예요, 사기. 인류 역사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첫 번째 이거 경우입니다. 저는 이 경우를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달러는 1온스를 비율을 맞춰놓고 대환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5달러 너희들이 갖고 오면은 내가 미국이 1온스 너희들 줄게. 그래서 사기를 친 거죠. 이게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근본이 체제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딱 쳐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뭐 잘 아시겠지만 60년부터 75년까지 이어졌죠. 결국에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졌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 총도 필요하고 우리는 총알 같은 거는 이게 소비죠. 이게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총을 쏘다 보면은 뭐 총탄, 대포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막 찍어내야 돼. 공장에서 24시간 풀로 돌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가 지금 공장에 다 돌리죠. 24시간 돈 찍어내고 있죠. 그 상황을 베트남 전쟁 때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 이후에 어떻게 된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아파트 실거주를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베트남 전쟁 터지다 보니까 돈 막 찍어내는 거야. 이걸 옆에서 세계 각국이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좀 이상한 거야 세계 각국이. 그래서 71년도에 지금 금태환제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를 정지를 시켰는데 75년도에 일단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는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0년부터 71년도까지 60년도부터 이제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5년 동안 미국이 막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 달러 줄 테니까 금으로 바꿔달라. 너희들 왜 자꾸 돈을 찍어내? 그러다 보니까 금 줄 돈이 어딨어? 금이 어딨어? 미국에 한정돼 있잖아요. 금을 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인 그 당시 닉슨이 여기서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배째라 전략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금 없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금태환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여기서 망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럼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투자들도 있겠죠. 뭐 재정 당국이라든가 금 하나를 믿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으로 안 바꿔준대. 난리 난 거예요. 미국은 그냥 막 돈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각국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야, 너희들만 돈 찍어내냐? 우리도 돈 찍어내자.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서로가 그냥 돈 찍어내는 거야, 이제. 막 찍어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70년대 넘어오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펙이 있습니다. OPEC, 오이펙이라고 막 세계 각국이 막 돈만 찍어내는데 그 당시에 석유가 2, 3달러밖에 안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미국은 배째라고 나오고 금태환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국가들은 막 서로 막 돈 찍어내고 여기서 오펙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배럴당 2, 3달러에 거래되는 석유 가격을 40달러로 올려버립니다. 40달러 올려버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하고 똑같죠. 전부 다 막 돈 찍어내기 바쁜 거야. 달러는 막 찍어내기 바쁘고 세각국은 다 찍어내기 바쁘고
석유는 막 올라가는 거야. 2, 3달러 하는 게 40달러 되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가가. 돈 가치가 여기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치가 급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네. 경기는 침체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경기 안 좋죠? 근데 자산 가격만 계속 올라갑니다. 자산 가격만. 뭐 주식이라든가 뭐 가시적으로 뭐 성과가 없어. 실적이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그냥 걸레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웃깁니다, 이거. 기가 차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1년대는 근본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이 이제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여기서 있죠. 이제 70년대입니다. 70년도에 보시면은 여기에 근본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71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7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네,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냥 서로가 돈 찍어내는 거야. 달러 그냥 막 찍어내는 거야, 공장에. 금으로 바꿔주는 거 어딨어? 그냥 우리 배째라인데. 그 다음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화폐 가치 폭락에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거기서 또 뭡니까? 집값만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무엇이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노동임금은 그대로입니다. 노동임금. 임금은 그 자리인데 노동 생산성만 증가하는 겁니다. 이 노동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 주가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집값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임금이 지금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80년대부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 80년대 이 기점이 생깁니다. 80년대 기점이 무엇이 생기냐면은 노동자가 보니까 아, 집값은 매일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들 임금만 그대로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CB라는 커머셜 뱅크죠. 일반 상업은행에서 은행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갖고 뭘 했냐면 IB를 만듭니다. IB. 인베스트먼트 뱅크비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금리 얼마 안 되죠. 뭐 4% 5%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 이거 감당 안 된다. 집값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너희들이 감당 안 되니까 우리가 돈을 불려줄게. 그래서 IB라는 골드만삭스라든가 네,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이만 망했지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투자회사들이 막 증가합니다. 투자 은행들이.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 임금을 다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피터 렌치라든가 아시겠지만 오마와의 현이라는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단 말이 뭐냐면은 주식 투자나 투자를 하기 전에 집을 사라는 말을 가장 이 사람들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집.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투자 시대 80년대부터. 네. 그러니까 화폐의 저장소가 된 겁니다. 집이 화폐의 저장소, 투자의 저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80년대부터 이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집은 실거주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거주의 요소가 있긴 하죠. 20% 정도. 그런데 투자의 상품이 됐다는 게 집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경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 찾고 있어. 사람들이. 잠깐 잊었던 때가 언제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6년도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 2010년도부터 2012년도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집은 없어도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닙니다. 80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40년 동안 이어졌던 게 뭡니까? 네,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겪고 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겪고 나서부터 진보로 표방되는 공산 진영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수정 자본주의 체제도 여기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공산 진영이라든가 수정 자본주의 체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결 방법. 이 해결 방법을 가져다는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죠. 이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네. 첫 번째는 근본이제, 그 다음부터 공산진영 무너지고 수정자본주의 무너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나고, 그 원인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80년대부터 보세요. 정확하게 나타나죠. 이 80년대부터 기인하게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의 시대죠. 투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집이란 거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다, 살기 편하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직주 근접이 되고 뭐 여기서 학군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학군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학군인을 따진다는 건 뭡니까? 실거주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미래의 수익입니다. 미래의 수익. 집이란 것은 화폐의 저장소라고 그랬죠. 화폐의 저장소. 은행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 화폐 가치의 몰락에 따라서 내 돈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 집은 화폐의 저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계속 옮겨타. 어떻게 옮겨탄답니까? 네.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타기 시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80년대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투자의 시대가 되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양극화 났죠. 탑 1%. 이게 탑 1%예요. 그 다음에 바텀 피프. 예. 바텀 피프스. 그러니까 하부계층이다. 하부계층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자리죠. 왜? 임금은 계속 그대로 옵니다. 근데 임금이 그대로 오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투자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임금이 정체되는 시기가 언제부터? 80년대 임금 정체. 아까도 터표 보셨죠? 네. 그래서 임금이 정체되는 상황들을 보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섰다. 집을 적극적으로 샀던 사람들은 탑 1%에 들어갔다. 양극화의 범위가 계속 벌어졌다.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네, 충격적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집을 가지고 전세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집을 가지고 실거주에만 목적을 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다 빈곤층으로 전락이 됐어요. 이 도표는 16년도부터만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 16년도부터가 아니고 2000년도부터 대한민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부터 됐냐면은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97년도죠. 97년도 외환위기가 발생했는데 97년도 이전에는 금리가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가 번 소득을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자산이 불려나갔던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IMF가 계기가 되면서부터 IMF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한국가가 고금리 정책을 펴게 되면은 외환이 막 빨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환인들이 막 들어와요. 왜? 다른 나라의 은행에 넣어놓는 금리보다 한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1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1년 동안 한국의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고 나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 저금리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왜 저금리 정책으로 돌아섰습니까? 예, 구조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악성 이런 부채들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금리가 향후 어떻게 됐냐? 그 이후부터 2에서 3%까지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들이 보니까 이제 2에서 3%의 금리,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 소득세 받아갖고 22% 뭐 25%죠. 그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은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게 뭡니까? 2020년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투자의 시대가 된 겁니다. 미국이 80년대에 있죠. 미국이 80년대부터 시작된 전 세계가 양극화가 범위가 시작됐던 부분,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외환위기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2020년도부터 외환위기가 탈출하기 시작하기서부터 저금리 시대가 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던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반포주공, 괴포주공 음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단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안 떴어. 왜? 실거주가 저기 너무 불편하니까. 그 당시에 2억 3억밖에 안 했습니다. 반포주공. 2020년 좀 넘어가야 3억 5천 정도 했지. 음마아파트요. 외환위기 때요. 실거래가 5천에서 8천이었습니다. 금매아파트.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왜 17억이 되고 30억이 됐습니까? 나중에. 네.
투자의 시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집이란 것은 실거주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거주는요, 사실은 군대 가는 사람들 그 벙커에 살면서, 막사에 살면서, 그러면 군대 사람들을, 군인들은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다 적응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문제는. 왜 지금 재건축이 올라가고, 왜 재건축이 곽강을 받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번 돈을 왜 은행에 넣어야지? 왜 투자를 해야 돼? 왜 내가 집을 사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빈곤층으로. 이 사회빈곤층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확대되는 거 보세요. 217만에서 272만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투자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투자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금 아파트를 실거주를 놓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빈곤 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는 문제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실거주를 비중 아니면은 투자의 비중을 놓고 볼 때 딱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설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마찬가지죠.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네. 자산 가치의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자산 가치.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 수비의 포트폴리오를 어디에 맞추느냐?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정해졌죠.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향후 미래 가치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당장의 실거주, 여러분들 뭐 강원도 상권 가도 어디 뭐 외곽 아파트 어디 뭐 2, 3억 하는 허름 아파트 1억 하는 허름 아파트요. 다 실거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미국 사례 그리고 이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체됩니다. 임금은 계속 정체돼요. 앞으로도 계속 정체될 겁니다. 크게 올라갈 일이 없어. 그러나 이 자산 격차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 자산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